네,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하다 보면 오늘부터는 제가 업종별로 하나씩 이 업종별 어떤 투자하는 모멘텀, 그리고 어떤 시점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좀 짧게나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동차 편인데요. 코너입니다. 근데 제 코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분들이 주가를 보게 되면 보통은 이제 차트를 많이 보죠. 차트는 사실은 두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얼마 언제 살까 그걸 이제 좁혀가지고 산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오늘 살까 내일 살까 가격을 이제 정해진 경우에 사는 거고, 큰 관점에서는 지금 이 차를 살 때인지 반도체를 살 때인지 할 때는 아까 움직이는 그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 이벤트와 이슈가 있습니다. 좀 많긴 많아요. 근데 자동차를 살 때 어떤 자동차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때를 보게 되면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업종과 섹터에 따라서 어떤 모멘텀에 대한 재료가 조금 다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새로운 차가 출시될 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새로운 뭐 그랜저를 출시한다,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한다, 뭐 그런 거죠. 뭐 최근에 보시게 되면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이버 트럭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잠깐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수 그 시세 연속성을 떠나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를 보면 대부분이 신차가 출시될 때입니다. 때, 그리고 보통 한 달 정도 그런 이벤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자동차주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 선반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동차가 다른 기업보다 실적 시즌에 대한 추정이 조금 쉬워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매달 지역별 판매 동향이 이게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월간 단위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매월 말에 전월에 북미 또는 한국 또는 판매 동향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을 추정하기가 생각보다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몇 대 단가 얼마, 몇 개 환율 계산하면 추정치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동차 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실적 시즌 되기 전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긴 호응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적 시즌이 4월이라면 3월, 7월이라면 5, 6월. 아마 23년도 한번 돌이켜보면 물론 이제 그게 전체적인 장의 분위기는 기본 조건으로 깔고 말이죠. 뭐 전체적으로 장이 내려가는데 4월이라고 무조건 자동차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이제 시점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는 다른 대조업과 마찬가지인데 이제 공장을 짓는 부분이죠. 이거는 제조업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의 가장 공통점입니다. 공장을 정설이나 신설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회사가 커질 것 같으니까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공장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설 모멘텀도, 정설은 이제 키우는 거겠죠. 신규는 새로 짓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글로벌이 경쟁사에 있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의 위기란 말이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 적이 아프면 나의 기쁨은 아닌데, 주식은 경제라는 거는 냉정한 거거든요. 현대차가 글로벌 북미 시장에서 경쟁하는 자동차가 만약에 그랜저가 토요타의 혼다라면 일본차 혼다라면 실제적으로 거기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토요타 렉서스라면 렉서스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경쟁자의 위기가 있을 때는 자동차의 또 매수 시점이 되는 거고, 반대로 경쟁자가 너무 잘 나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미세한 흐름에서는 국내 기준이긴 한데 소비세, 특히 세제 혜택 같은 경우 이슈가 있을 때도 그게 자체가 어느 정도 실적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도 자동차의 어떤 매수 시점을 논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 있을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매크로 지표입니다. 뭐 가계부채가 줄어들어야 된다든지. 근데 이건 뭐 내가 돈이 없지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한국의 가계부채가 뭐 잠정 2,000조라고 해서 자동차가 안 팔리는 건 아니니까 그건 내수 관점이고. 근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늘어가게 되면 이겁니다. 금리입니다. 오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차를 살 때 할부로 사죠. 렌트하든 리스하든 렌트로 리스로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일정 부분에 금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그동안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웠죠. 이게 만약에 내려가는 것도 자동차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동차 구매력을 조금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은 내려가질 않습니다.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잠깐 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자동차 가격은 항상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금리에서 금리까지 올라가면 나에 대한 구매력 같은 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4년도로 넘어가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앞으로 금리가 오르진 않겠구나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경기 호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면요. 다음 주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신차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좀 변경 스케줄이 바뀔 수는 있어요. 현대차가 24년도에 출시하는 신차 라인업을 놓고 보면 이제 국내는 사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주를 투자할 때 국내에 어떤 차종이 나오는 거는 전체적으로 현대 기아가 전체 매출에서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높기 때문에 근데 미국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면 24년도 예정입니다. 어떤 출시 시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이오닉 7 시리즈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6였죠. 근데 현대차가 24년도 2분기, 그러니까 빠르면 9월 달 정도에 북미 공장을 가동한다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동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면 내년 상반기는 아무래도 현대차 쪽으로는 북미 공장에 대한 생산 모멘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모멘텀이 유럽인데 유럽에서 현대차는 보통 아이오닉 시리즈를 많이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이오닉 7이라든지 제네시스 라인의 최고급 사양이죠. 제네시스 9의 전기차 모델을 이제 아마 제네시스 9의 EV 모델을 유럽 시장에 공략을 한다는 것은 현대차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고급 판매 가격 기준으로 1억이 넘는 벤츠 EQS라든지 아우디 이트론과도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그건 SUV긴 합니다만은 세단으로 공략하는 거겠죠. 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 같은 경우도 좀 봤는데 기아는 아직까지는 현대차보다는 약간 국내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근데 24년도에 기아의 어떤 로드맵을 놓고 보면 미국에서는 아직 퀘스천 마크가 잡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대 기아 같은 경우가 유럽 쪽으로 먼저 치고 들어간다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근데 기아에 이제 처음 나왔던 전기차가 뭐 EV6라든지 이런 차가 약간의 준중형이었다면 요거보다 가격이 더 낮은 겁니다. 거의 EV4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컨셉화가 시장에 공개가 됐는데 가격대는 아마 3천, 4천 정도대로 내려가고요. 차종의 크기는 거의 니로 전기차 정도의 크기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아차의 전략은 현재 내년도 24년도는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EV4라는 약간의 그 가격을 좀 낮춘 효율성을 높인 쪽으로 공략한다는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유럽과 현대차의 미국은 내년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이슈가 되고 가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야, 근데 그건 잘 알겠는데 너무 최근에 실적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기아가 21년도에 5조 원의 영업이익을 보였고 22년도에 7조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23년도는 잠정 기준으로 12조 원입니다.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인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9만 원의 벽에 갇혀 있었죠. 근데 이걸 만약에 밸류를 평가를 해보면 기아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40조 원이 안 됩니다.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컨센서스라는 게 앞으로 24년도와 25년도의 현재 수준에서 컨센서스라서 거의 약간 보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한 4% 정도, 1% 정도면 지금 현재 컨센서스 자체는 앞으로 2년, 3년 동안 기아의 실적이 머물 거라고 보는 건데 생각보다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기아는 지금 40조가 안 된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4배가 되질 않습니다. 자, 내년도 가보는 관점에 놓고 봤을 때 기아는 그만큼 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기아라는 어떤 대량의 기초적인 우리가 하이닉스를 두고 반도체 소보장을 투자하는 것처럼 기아를 앞에 두고 현대차 라인업의 주요 라인업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적으로 구동 모터는 어떤 기업들이 만들고 이런 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많은 기업 중에서 선택지가 좀 어렵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업들이 북미와 멕시코 쪽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품단을 본다는 말이죠. SL 화신입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다고 하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